삼성전자가 지금까지 LG전자가 독점하고 있던 OLED TV 출시를 예고하면서 과거부터 이슈가 되었던 삼성과 LG의 동맹설이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와 손을 잡고 OLED TV 시장을 공략할 거란 소문이었는데요. 해당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삼성과 LG에서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동맹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알려지고 있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이미 두 회사 간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삼성전자의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채택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내년에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은 약 200만 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업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회사의 OLED 공급 계약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로 가격 협상 정도만 남아있기에 사실상 확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물론 앞으로 일이 어찌 될지 모르고 불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소식 하나에도 일본인들이 불안에 떠는 반응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미 삼성과 LG 각각의 기업만으로도 일본 전자기기 기업들을 압도할 만큼 세계 TV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삼성과 LG가 힘까지 합쳐버리면 가뜩이나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전자기기 산업이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독보적으로 세계 TV 시장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한국 기업들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예전부터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의 대형 가전 업체들은 잇따라 TV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일례로 지난 4월에는 파나소닉이 TV 사업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소형 TV 생산을 중국 가전업체 TCL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CL은 세계 3위의 TV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본인들이었기에 한국에게 도움을 받기는 싫으니 어쩔 수 없이 3위에 불과한 중국 업체에게 위탁을 맡긴 것입니다. 일본 전자기기 업체들의 줄도사는 파나소닉뿐만이 아닙니다. 히타치 제작소는 2012년 일본 생산을 종료한 데 이어 2018년 TV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도시바는 2018년 중국 하이센스의 TV 사업을 매각했고 소니도 중저가 TV 시장에서 철수했었죠. 결국 일본 기업들은 그나마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 TV가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더더욱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 기업이 만드는 TV의 부품 역시 거의 대부분 한국 기업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일본의 소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TV용 퀀텀.6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공급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근까지 적합성 테스트를 펼친 소니는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TV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애초 시제품 검토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중국 기업들은 이미 초창기에 모두 삼성에게 밀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TV 생산 위탁을 맡기기는 했어도 막상 기술력으로는 한국을 따라올 수 없기에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소니의 삼성 디스플레이 채용 목적은 삼성과 LG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결국 또다시 한국의 힘을 빌리기 위한 것이죠. 물론 삼성이 일본의 패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한국 기업 LG입니다. 이미 소니와 파나소닉은 OLED 패널의 자체 개발에 실패해 LG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TV용 OLED 패널을 생산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한 곳뿐이기 때문에 일본 TV 시장 역시 LG가 독점하고 있었지만 삼성이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일본 시장에서 한국 기업 두 곳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독점 공급 제재가 깨지는 것에 대해 우려보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합니다. 공급사가 하나뿐인 시장은 확대 여지가 적기 때문이죠. 회사 관계자는 LG 디스플레이 혼자만 TV용 OLED 패널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업이 뛰어든다면 시장이 더 커지고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뜩이나 일본의 TV 시장을 한국 기업 두 곳이 1, 2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두 기업이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낸 TV를 출시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니 일본인들은 몰락해버린 일본의 기업을 보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해당 기사가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TV도 완전히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네요. 한국 제품과 거의 같은 스펙을 지닌 TV 가격을 비교해봐도 일본 제품이 20-30% 더 높습니다. 한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일본의 기업들은 위험해질 것입니다. 일본의 존재감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 그나마 자동차 부문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는 것 같지만
결국 일본은 아시아의 소국으로 전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삼성과 LG가 서로 협력해 새로운 TV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본인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항상 일본인들은 일본의 경기 침체가 한국 탓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굳이 한국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일본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것뿐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기업의 동맹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술력의 진보는 정말 굉장하다. 정부의 조력 역시 일본과 달리 훌륭해. 지금 일본의 아이들이 어른이 될 무렵에 일본의 낙후한 기술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된다. 일본이 근거 없이 자랑하던 기술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감스럽지만 이제 무리일 것입니다. 한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급 기술로 승부해야 승산이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그나마 싸울 수 있던 소니마저도 한국의 기업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일본의 TV 시장엔 미래가 없습니다. 저런 거대한 기업들이 동맹이라니 일본에겐 위험하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엉덩이가 무거운 기업들인 만큼 그러한 협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저 두 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TV 시장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겠죠. 다만 그러한 동맹이 일본에게 얼마나 타격을 줄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의 기업들은 30년 동안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 내수 시장에서 적당히 팔리니 그런대로 만족하고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 두 기업만이 아니라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같은 이유로 무너지고 있어. 경험자로서 한국의 가전제품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그들이 대단한 이유는 성능으로 치면 일본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가전제품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굳이 일본의 가전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 자국의 가전제품이 잘 팔리는 이유는 웃기게도 가격 때문입니다. 비슷한 성능의 저렴한 다른 나라의 제품이 있어도 그저 일본 것이니 비싼 만큼 그 가치를 하겠지 않은 안이나 생각 때문에 구입할 뿐이죠. 원래 가전산업에서 신제품은 기능은 강화되고 가격은 저렴해지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의 가전제품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앞으로 30년이 더 지난다면 일본의 미래가 어떨지 미리 그려집니다. 더 이상 전 세계의 어떤 기업도 일본 제품을 찾지 않게 되겠죠. 파나소닉은 철수하거나 매각밖에 답이 없어 보여. 20년 전 전성기 이후 더 이상 한국 기업들에게 비빌 수조차 없게 되었고 중국에게조차 밀리는 처지이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일본이라는 작은 섬나라 대회에서 만족하고 있다. 그마저도 언젠간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 밀리게 되겠지만 말이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중국은 값싼 가성비로 승부를 내고 있는데 일본은 기술력도 어중간하면서 가격도 높다. 일본의 기술력이 좋다는 것은 다 옛말이다. 일본에서만 최고라 추앙할 뿐 그 어느 나라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으로 한국 기업의 동맹 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